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물질의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물질의 상태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물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물이 얼어 있어요. 얼음이 떠오르겠죠. 자, 얼음이에요. 얼음을 우리 친구들 그냥 꺼내놓으면 아마도 녹겠죠. 녹는다는 건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만약에 가열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가열해주면 얘는 수증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면 고체에서 액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성질이 달라지는 걸까라고 한번 보면 이 얼음의 이름이 과학적으로 무언가 보면 H2O예요. 물도 H2O예요. 수증기도 H2O래요. 자, 이름이 같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우리는 성질이 변하지는 않고요.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상태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물질은 이렇게 물질의 온도, 압력에 따라서, 우리는 주로 온도를 다루게 되지만 사실은 압력도 물질의 상태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모든 물질들은 세 가지의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물질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랑은요, 고체는 어떤 상태인지, 액체는 어떤 상태인지, 기체는 어떤 상태인지를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고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흔히 얼음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얼음, 고체 상태를 우리 친구들은 항상 아마 초등학교까지는 단단한 건 고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우리가 중학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물질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체라고 한다면 입자 배열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입자 배열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입자 배열 어떤가요? 뭔가 규칙적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이 입자들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동운동을 하는데, 진동운동이라는 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위아래로 그냥 운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규칙적으로 입자 배열이 있고요. 제자리에서 진동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어때요? 굉장히 가깝죠. 따라서 이런 입자 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체만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모양. 입자들이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모양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항상 일정할까요? 항상 일정해요. 나무도막 생각해보면 항상 그 모양 그대로잖아요. 그죠? 자, 부피는 어때요? 부피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부피라고 해요. 입자들이 가만히 있고 입자들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그리고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럼 부피도 항상 일정하겠죠. 자, 그러면 흐르는 성질이 있나요? 나무도막 같은 걸 계속 이렇게 기울인다고 나무도막이 흐르나요? 흐르지 않죠. 왜냐면 이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흐르는 성질도 없고 압축은 어떻게 이해되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면 얘를 압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고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 그랬어요? 가깝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압력을 줘도 그렇죠. 압축되는 성질은 없다, 거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액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액체도 입자 배열로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고체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입자들이 조금 불규칙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규칙적인 상태인 거예요. 맞나요? 자, 조금 불규칙해졌어요. 뭐보다? 고체보다. 그죠? 그리고 자유롭게 자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입자들이 드디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 지금 어때요? 그래도 아직은 비교적 가까운 상태예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양 어떨까요?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당연히 변하겠죠. 예를 들어 물을 우리 친구들 주전자에 담을 때, 컵에 담을 때, 밥 공기에 담을 때 모양이 다 어때요?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피는 어떨까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요.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말은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컵에다가 200ml 우유를 따라요. 그리고 밥 공기에도 따랐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이 양은 200ml로 같다라는 거예요. 즉 부피는 달라지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지금 우유를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그 말은 뭐예요? 흐르는 성질은 있다는 거죠. 왜요?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입자가 움직일 수 있으면 흐를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압축. 그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지금 비교적 가까운 상태란 말이에요. 따라서 압축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기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열을 보셔야 되는데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아까와 다르게 어떻게 돼요? 매우 멀어요. 입자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고요. 움직이고 있어요. 입자와 사이 거리도 굉장히 멀다라는 거 같이 입자 모형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가 보면 모양이 어떨까요? 입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모양 당연히 변하겠죠. 부피는요? 맞아요. 입자들이 불규칙하고 막 거리도 멀어요. 당연히 부피도 달라집니다. 자, 흐르는 성질 있을까요? 입자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흐르는 성질 있어요. 또 압축은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압축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입자 모형만 이해한다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이 네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친구들은요. 고체, 액체, 기체의 성질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입자 모형만 떠올린 다음에 그럼 모양은 뭐가 결정하는 건가? 흐르는 성질? 아, 그럼 입자가 움직여야 돼. 압축? 그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야 돼. 라는 것으로 유추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됐나요?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